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상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맹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금융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 리스업에 대해서 이 개념을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의무, 또 이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게 바뀌었다. 요거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지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해지가 좀 쉬워졌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자, 여기는 좀 해야 되겠죠? 금융 리스업자. 우리 아까 두개서 예, C였나? 리스업자. 이용자가 B, C. 그다음에 이용자 B, 그다음에 D. 공급자. 금융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금융 리스 계획에 정한 시기에 금융 리스 계획에 정한 금융 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금융 리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 리스 물건을 수령과 동시에 금융 리스를 지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받죠. 동시에 리스를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 이 말. 물건과 받음과 어떻게 해요?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 영수증이 있죠. 수령증. 받았다는 증거.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 리스 물건 수령 것으로 추정한다.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받았구나. 근데 받지 않았어. 그럼 추정은 번복될 수 있겠죠. 금융 리스 이용자는 금융 리스 물건을 수령 후에 성난주의음으로 금융 리스 물건을 가져야 된다.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성난주의 의무가 있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의 정도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성난주의 의무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더 위험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하는 데에는 성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기 물건은 그냥 뭐 대충 하도 있지만 남의 물건을 빌렸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상행에 또 다른 거, 이제 채권 매입업이에요. 이걸 팩토링이라고도 하고도 하는데, 이게 타인이 이제, 물건, 유가증권 판매, 용역의 제공인 등에 의해서 취득할 취득할 영업상 채권, 영업채권이죠. 이걸 매입해서 회수하는 것을 업을한 자를 우리가 채권 매입업자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은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상인, 물건을 우리가 외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이 사람 돈을 안 주면 이 사람이 받아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그 채권을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도한단 말은 넘기는 거야. 이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을 추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패톨링 금융이 되는 거야. 패톨링. 그러니까 채권 매입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을 추심하면 이 사람에게 줄 돈을 이 사람에게 변제하죠. 그럼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채권 매입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보시면 소비자가 있고 여기 가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드사야. 그러니까 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를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카드사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채권을 주시면 우리 돈을 주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도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권 매입업자의 상한 청구, 채권 매입업자, 영업 채권의 채무자, 즉 소비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 매입업자는 채권 매입 계약의 채무자, 판매 상인에게 그 영업 채권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내역에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문만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상행위의 이 세 가지 종류 프랜차이즈 논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의무에서 이제 그 가맹상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럴 때 동의를 받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상당한 기한을 예고하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금융 리스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개념 공부했고 기존에는 이제 D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어요. 누가? 이제 금융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달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상법이 이제 2010년도에 바뀌었다 했죠. 그때 직접적으로 이제 권리를 누가 이용자가 누구에게 여기 공급자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의무는 인도해야 되고 직접 권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뀐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바뀌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3개월 전에 예고해야 된다. 3개월 전에. 그럴 때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업자와 이 사람들의 의무, 요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 매입업, 상환 청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대신 채권 양도 받고 이 사람의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돈을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팩토링 관계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받고 이제 우리가 좀 한 20분 남았는데 20분 남은 기간은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좀 리뷰, 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저랑 검토해보고 시험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양이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한번 필요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겠네요. 이제 우리 상행위 특칙은 받고 이제 기본적 상행위 제 46조 22가지에서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게 준상행위 상사매매 특수한 계약으로 상호계산 임명조항 합의조 보조상인으로 대리상 운송이 이렇게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이 운송업 그다음에 공중적계업 그다음에 창고업 우리 했죠. 그다음에 신종사의 금융리스 프랜차이즈 채권 매입업 팩토링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공부할 때 상사 매매 공부할 때 매도인을 보호한다.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사 매매에 관한 67, 68, 69, 70, 71조 이런 조문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그렇죠.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이제 합의한 게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권리를 갖는 거죠. 공탁,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이 경매는 자조 매각권에서 법원의 허가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 하는 거 알아두시죠?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또는 하자 통지 의무가 있어요. 얘들은 의무죠, 매수인은.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목적 보관 및 공탁 의무가 있습니다. 얘들은 권리를 갖지만 얘들은 의무를 갖는 거예요. 경매는 긴급 매각권이라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또 확정기 매매가 있는데 해제가 있어요. 제68조. 민법은 정기행위에 있어요. 12시에 결혼식이면 12시에 도착한다. 오후 1시에 도착했으면 해적권 발생. 해적권을 취득합니다. 반드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효과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확정기 매매의 경우 뭐야? 해제 의사 표시 없이 바로 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67, 69, 68.
67, 68, 69, 70.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매도인의 공타권.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상인과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 거부나 할 수 없을 때 공탁하거나 재건 후에 경매할 수 있다. 제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채굴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채굴 없이 경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도인의 목적물을 경매한 자는 그 대금에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공탁한다 했죠. 전분의 일부를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된 게 바로 67조 내용입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9조는 이제 그 검사와 하자 토지 의무 있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을 발견할 때는 즉시 매도인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검사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이거 발송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해제 감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걸 해야지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6개월로 해야 된다. 매도인이 악일대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은 매도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썩은 걸 알고 팔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음. 요거 보시면 되고 요건 반드시 합니다. 이 69조 상인간 매매고 수령해야 되고 하자 수령 부족이 있어야 되고 선의이고 특약이 부존돼야 됩니다. 어, 이 검사 의무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통지 의무 즉시 해야 되고 이 입증 책임 매수인이 왜 매도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위반 호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다 못한다. 이 요건을 위배했을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 이제 사례가 있었죠. 일방적 상행에 의해서 예, 그 일방만 상인이 있을 때 상인이 어떻게 된다? 상법을 보호할 수 있는데 67조와 이제 충돌되죠. 그러면 이제 67조가 우선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사례 읽어보시고 10조도 요거 요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정기 매매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민법에 있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민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계약이 있었는데 상호계산, 상계를 했죠. 상계. 그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시 거래에서 일정한 총액에 대해서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정하는 이제 특수한 계약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계산은 이제 6개월로 한다. 승인한 때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데 착오나 탈루가 있을 때는 그 예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목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의 없거나 이의를 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아, 언제든지 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기업이죠. 기업은 임명조합, 상법상 회사들이 전부 다 기업이에요. 그 회사는 상법상 회사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 상법상 회사. 그죠? 뭐 임명조합, 합작조합,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임명조합원이 이제 출자하면 이 상인이 영업자가 거래해서 이 사람에게 이익을 분배하죠. 가볍게. 피가. 뭐 임명조합원 뭐 이런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기억하십시오. 보조적 상해가 뭔지 꼭 기억합니다. 이거 87조 이런 내용들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죠? 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임명조합은 아까 이제 다시
가, 비. 임명종합과 재산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출자 손실로 감소된 경우에는 본실 그 출자가 됐으면 자기가 어떻게 요 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20만 원 됐어. 그럼 자기가 보충해서 투자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부 한 후가 아니면 이익 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출자 손 초과 시 이미 받은 금액은 받아낼 필요 없지만 증자 의무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세요. 계약을 이제 여러분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면 언제든지 한다고 했는데 예외는 가명업이에요. 가명업은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계약의 종료를 보시고 익명 조합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합자 조합도 공동기업의 형태인데 등기를 하는 게 공시효까지 성립요건은 아니다. 합자는 맞다. 그래서 이 조합과 회사 이제 회사는 2학기 때 기업법에 자세히 배웁니다. 요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제 사원이 또는 주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자 조합도 이런 내용들, 조문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조문을 꼭 읽어보십시오. 조문. 여기 보시죠. 이런 데 보시면 성간주의면 자기 재산의 동일한 주의보다 더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상이 나오는데, 이 보조상은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배인 같은 경우는 보조상이 아니죠. 대리상. 일정한 상인을 상시 대리하는 영업하는 자를 하라고 말했는데, 체약 대리상, 중개 대리상이 있다. 예,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중개사는 불특정 다순이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 민사 중개인, 결혼 중개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펀드 매니저 주식을 인수한다. 주선이라 말은 요거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이다. 주식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했을 때 요거 기억나시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성 주선이는 이제 조문 보시고 의무를 상호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충분히 대리권을 대리행위, 갑의 대리행 이렇게 하는데 갑병 계약 체결을 하죠. 원래는 이제 원칙은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 을과 병이 체결을 해도 효과는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대리행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중개행위는 이제 법률행위 아니라 소개만 시켜주는 게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갑 임대인에게 이렇게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 임대차 실행합니다. 공인중개사 A와 AB의 서로 상호 연결시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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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주는 행위는 그냥 연결시켜주는 행위는 사실행위다. 요 얘기를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경업금지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대통경영 기억나십니까? 예, 대리상의 경우 통지, 경업금지, 영업비밀 순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중개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행위, 중개는 사실행위다.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야? 예, 이제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죠. 예.
여기 겸품, 결약서, 장부 작성, 묵비, 예, 중견 결장묵 이렇게 예, 중견 결장묵이다. 그다음에 위탁매매상이 좀 중요해요. 예. 위탁매매는 주선을 하죠. 주선을 인수합니다.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매매를 영업을 하고 있고요.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는 바로 이게 매매고, 이 주선을 인수하는 게 기본적 상행위입니다. 보조 상행위는 상인이 하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그죠? 그 상인의 행위, 이거 뭘 하느냐 했을 때 개인 용도로 했다면 추정을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의무 고올릴 것이고 아무런 관계없다. 준위탁 매매인은 출판사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문 이제 101조 중요하고요. 102조도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죠.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시면 됩니다. 기, 기속은 항상 위탁자 거다. 그다음에 지정가액 준수에 뭐 개입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준위탁 매매인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보시면 대통령령 중견 결정 묻게 유통 개지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운송 주선인은 이 주선인이 자기가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운송을 이제 운송인을 뽑든가 아니면 운송 주선인 자신이 운송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운송어 박스로만 설명드릴게요. 이 운송의 개념에는 요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예. 그다음에 송환 이 사람들이 운송 계약의 당사자고 이 사람의 지위는 전체적으로 발전한다. 화물 상환증은 이 사람이 발행하고 인보이스 이 사람이 발행합니다. 네. 자, 운송에서의 책임은 운송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데 137조, 136조, 135조 유형들이 있죠. 운송의 종류에는 물건과 얘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놨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이건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예계 운송에서는 이제 획일적 요청액이 아니라 개별적 저기 법원이 반드시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선화증권 비에 나중에 창고 증권도 이거 뭐야? 중요합니다. 예. 이 효력이 중요하죠. 운원 적힌 대로 요인 받은 대로 이 채권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 그래서 이 의의와 법적 성질 여기는 좀 공부합니다. 효력, 채권적 효력 이것도 이제 적힌 대로 받은 대로 이런 거. 이건 이제 제가 하지 말했죠. 대세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자, 공중적객업은 우리가 받았을 때와 물건을 받지 않았을 때 나눠지죠. 152조는 무조건 공부합니다. 알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공급이나 책임 비교하시고 소멸시효 6개월이다. 이 창고 증권 균형 규정 중요합니다. 창고 증권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부 추구, 일부 입질, 일부 추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득이한 사실 있으면 이제 누군지 알 수도 있는 거 보시고. 자, 오늘 했던 거, 이걸로 보겠죠? 어, 이 영업을 동의받으면 양도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면 배제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이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 알았죠? 계속 반복했습니다. 의무. 예. 그래서 의무 보시고. 그다음에 금융 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조문 위주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용자가 물건을 이제 요거 엑스레이 기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요거 마음에 듭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리스 물건 매매 계약 근데 나한테 주지 말고 일조를 주세요. 그리고 돈을 이 사람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매달 리스를 내는 거죠. 예. 채권 매입업, 우리가 이 외상 채권을 넘겨서 이 사람이 받고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 계약을 우리가 채권 매입업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뭐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흐름을 잡으시고, 기말고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상법 수업 시간을 듣느라고 예,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개의 목표가 있다면 꼭 달성하시고 어, 이번 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기업법에서 또 학습의 연장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유를 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상법 과목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공부했고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잘 따라와 주시고 한 학기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